일반 기상학, 태풍. 중규모 대기순환 중에는 매우 강렬하여 짧은 기간에 큰 기상재해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배운 뇌우와 더불어 태풍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태풍 또한 집중호우, 우박,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 손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태풍은 공기의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갖는 태풍은 기상현상 중 가장 강렬하고 파괴적인 것의 하나로서 그것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큰 피해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도 태풍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태풍의 비는 지역이나 해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강수량의 1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풍수해의 피해액의 많은 부분이 태풍에 의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의 발생과 발달 과정, 태풍의 구조, 그리고 태풍에 의한 피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태풍의 발생과 구조, 태풍의 생애와 태풍에 의한 피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태풍의 발생 조건과 발생 지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태풍의 특징적인 구조, 생애와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태풍에 의한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태풍의 발생과 구조. 태풍은 열대 해양에서 발달하는 강한 열대 사이클론입니다. 열대 저기압은 최대 풍속의 크기에 따라 세개의 발달 단계로 세분되는데 최대 풍속이 17m/s 미만인 열대 저기압은 약한 열대 사이클론이라 하며 최대 풍속이 17에서 32m/s인 열대 저기압은 열대 폭풍이라 부릅니다. 최대 풍속이 33m/s 이상인 강한 열대 저기압을 태풍 또는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 사이클론을 보통 태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태풍급의 강한 열대 사이클론이 모든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 발생 지역들의 공통점은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인 따뜻한 해수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해수면은 많은 양의 수분 증발을 통해 대기로 공급해주는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같은 기상 조건 하에서 수면으로부터의 증발량은 수온이 높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태풍은 육지나 상대적으로 찬 해수면 위에서 소멸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태풍을 유지시켜줄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열대 해양이라도 적도 해상에서는 발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적도에서는 지구 자전으로 인한 전양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 효과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양 효과는 적도에서는 없으나 위도에 따라 점점 커져 극지점에서 가장 큽니다. 태풍은 충분한 전양 효과가 있는 위도에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풍은 대략 북위와 남위 5에서 20도의 위도 범위에서 나타납니다. 태풍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조건, 즉 높은 해수면 온도와 지구 자전 효과를 갖춘 열대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지만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강한 열대 사이클론에 대해 불리는 이름이고 북대서양,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갈만에서는 사이클론으로 부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의 열대 사이클론이 열대 폭풍으로 발달하고 이 중 약 3분의 2가 태풍 또는 허리케인으로 발달합니다. 그림은 1979년 10월 북태평양 서부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을 통과한 20호 태풍의 발생과 발달을 보여주는 일본 정지 기상위성 사진입니다. 이 태풍은 10월 8일 대략 북위 8도, 동경 152도 부근의 해상에 위치한 구름무리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 구름무리는 북서진하면서 10일 뚜렷한 태풍의 모습을 보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870헥토파스칼의 기록적 중심기압을 갖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이후 계속 고위도로 이동하여
일본 열도를 통과한 후 쇠퇴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태풍은 9일 정도의 수명을 갖습니다. 모든 열대의 대양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대 서태평양은 태풍이 가장 잘 발달하는 곳입니다. 평균 약 26개의 태풍이 매년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 중 두세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태평양은 1년 전체 기간에 걸쳐 태풍급의 열대 사이클론이 발생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발생은 주로 7에서 10월에 나타나며 최대 발생 빈도는 8월에 나타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 사이클론은 평균적으로 타 지역의 그것보다 규모가 더 크고 세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태평양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인 더운 해수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태풍 이동의 평균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후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열대 육지상에서 쇠퇴하거나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위도에서 육지를 만나거나 해상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풍의 이동 패턴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태풍은 엉뚱한 진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루프형의 진행이나 부드럽지 않은 진행 경로 등과 같이 비정상적 진행을 보이는 태풍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태풍은 그것의 진로 예측이 어려워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약 29%가 그와 같은 비정상적 진행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 태풍의 크기는 대략 500km 정도의 직경을 보입니다. 기상위성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풍은 깊은 구름의 띠 여러 개가 나선형의 모습을 갖고 중심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이며 그 중심에서는 비교적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이 맑은 지역을 태풍의 눈이라 합니다. 눈은 깊은 정나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모습을 흔히 벽으로 둘러싸인 모습과 비유되어 이 구름들을 벽구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태풍의 중심은 해면 기압이 가장 낮은 곳으로서 원형에 가까운 모습의 등압선들이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의 해면 기압은 일반적 값보다 훨씬 낮아 보통 980 헥토파스칼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육지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낮은 중심 기압은 태풍 아이다가 1958년 필리핀 섬들을 통과했을 때 관측된 888 헥토파스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눈은 바람이 비교적 약하고 평온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부터 바깥을 향해 가면 풍속이 급격히 증가해 중심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납니다. 이곳으로부터 더 바깥으로 나가면 풍속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태풍의 순환 구조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연직 단면 내에서의 평균 접속 속도와 동경 속도 분포를 보면 접선 속도는 눈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공기 접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을, 그리고 동경 속도는 중심을 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그림은 대서양 서부에서 관측된 허리케인의 평균 접선과 동경 속도의 분포를 보인 것입니다. 접선 속도의 분포에 따르면 대륙권 전체에서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며 대륙권 상부와 태풍 외곽 지역의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경 속도 분포에 따르면 대륙권 하부에서는 공기가 중심을 향해 들어오는 반면 대륙권 상부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불어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향하는 동경 성분 바람은 중심 쪽으로 가면서 더 강하고 대륙권 중간층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이 그림을 종합해보면 하층에서는 공기가 사이클론 순환을 형성하며 중심을 향해 불어들어가는 반면 상층에서는 공기가 반사이클론의 순환을 형성하며 밖으로 불어나갑니다. 위성사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같은 순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이동하기 때문에 태풍의 어느 부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풍속의 크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대칭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동하지 않는다면 태풍 내 지상바람의 세기는 주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함수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태풍의 오른쪽 부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 가장 약한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칭적 구조를 갖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30m의 풍속을 보인 태풍이 북쪽을 향해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나타날 풍속의 분포는 태풍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시속 160km의 풍속이, 왼쪽 부분에서는 시속 100km의 풍속이 관측될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풍속 차이 60km/h는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한 관측 지점을 태풍의 어느 부분이 통과해 가느냐에 따라 피해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이 통과해 가는 지역에 풍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태풍의 또 다른 특징은 온도 분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풍 힐다 중심에서의 기온은 주변 지역의 기온보다 현저히 높으며 특히 상층에서는 13에서 16도씨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기온은 태풍 중심 상공에서의 공기의 하강에 따른 단열 승온에 의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태풍 내에서의 기온은 대부분 구역에서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갖습니다. 이 열적 구조는 수분의 응결 시 방출된 수문열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 태풍의 생애와 태풍에 의한 피해. 태풍은 엄청난 양의 공기와 수분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와동이며 중심에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납니다. 수천만 톤의 수증기가 응결한다면 그때 방출되는 수문열 에너지는 막대한 양이 됩니다. 이 열 에너지는 태풍 내부의 공기를 데울 것이고 가열에 의해 강한 대류와 기압 경도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의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강한 바람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풍은 수증기를 연료로 해 작동하는 열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증기가 풍부한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풍의 발달 과정을 보면 태풍은 약한 열대 저기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층의 바람은 해수면과의 마찰 때문에 등압선을 가로지르며 불게 되고 중심을 향해 불어들어가는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흐름에 의해 공기는 중심 부근에서 수렴을 하게 되고 수렴된 공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공기는 수증기가 풍부하므로 상승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응결시키고 방출된 응결 수문열은 공기를 데울 것입니다. 더워진 공기는 부력을 얻어 강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륙권 계면까지 정난운이 발달하게 됩니다. 강한 상승을 한 공기는 대륙권 상부에 도달하게 되면 안정한 상층권 대기를 뚫지 못하고 밖을 향해서 사방으로 빠르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강한 대류의 발달과 함께 중심에서의 해면 기압은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층에서는 중심을 향한 공기의 흐름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수분의 양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은 쉽게 열대저기압의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최대 풍속이 수십 미터/세크 되는 태풍의 발달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태풍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각 운동량 보존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은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각 운동량이 물체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심으로부터 r 거리에 있는 공기덩이의 접선 속도를 v라 하면 단위 질량의 물체가 갖는 각 운동량 rv는 일정해야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물체에 다른 힘을 가하지 않고 회전 반경을 변화시키면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 접선 속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같은 각 운동량 보존은 피겨 스케이터가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때 쉽게 발견합니다. 팔을 벌린 상태에서 회전을 하다가 양팔을 안으로 끌어모으면 스케이터의 회전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태풍에서의 강한 바람도 이 같은 원리에 의해 설명됩니다.
다만 지구의 회전 때문에 절대 각 운동량의 보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이클론 순환이 강해지면 지표 마찰로 인해 중심으로 향하는 흐름도 강해지고 강해진 중심으로의 흐름은 더 많은 수분을 중심으로 수송해 줍니다. 결국 열대 저기압 중심 부근에서의 공기와 수분 수렴이 매우 커져 열대 저기압은 태풍급으로 발달하고 유지됩니다. 한편 곡률 반경이 작은 태풍 중심 부근에서 풍속이 매우 커지게 되면 전향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지배적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공기에 작용하는 두 개의 주요 힘이 거의 균형, 즉 선형 균형을 이루게 되어 중심을 축으로 원형에 가까운 흐름이 있게 됩니다. 밖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들어오는 공기는 태풍의 중심까지는 가지 못하고 벽구름 구역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매우 많은 비를 만들게 됩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공기의 보충을 위해 하강 기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비교적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태풍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쇠퇴하게 되는데요. 먼저 해수면 온도가 낮은 해상에서 위치하게 될 때, 그리고 육지에 상륙했을 때, 마지막으로 태풍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대규모 대기 조건의 지역에 도달했을 때 쇠퇴하게 됩니다. 해수면 온도가 낮은 해양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태풍은 유지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육지에 상륙하는 태풍은 수분 공급의 감소로 약화되면서 또 지표 마찰에 의해 하층 바람이 약해지고 동시에 바람이 더 중심을 향해 불게 되므로 중심 기압이 상승하게 되어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강수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해일 피해,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측된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은 1992년 9월 25일 울릉도에서 관측된 52m/s이며 40m/s 이상의 강풍이 관측된 태풍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강한 바람은 주로 남해안과 울릉도, 서귀포 등의 섬지점에서 관측되어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이들 지역에서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태풍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해일로부터 옵니다. 해일은 국지적인 바닷물의 범람입니다. 태풍 중심이 해안에 접근해 오면서 강한 바람에 의해 해안선으로 해수가 쌓이면서 물의 언덕이 해안 지역을 덮치는 것이 해일입니다. 잘 발달한 태풍이 통과할 때는 5m 정도의 높이를 갖는 해일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런 해일이 해안을 덮치면 해안 마을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합니다. 1900년 미국 텍사스주의 갈베스톤시는 10m 이상의 높이를 갖는 해일로 인해 시 전체가 파괴되고 약 5,00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들어 태풍의 예측 능력이 향상되어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었으나 재산 피해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홍수로 인한 것인데요. 태풍은 막대한 양의 비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250mm의 강수량은 보통이며 심지어 풍속이 약화된 후에도 강한 폭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에 태풍 아그네스가 한반도를 통과해 갈 때 전남 장흥에서는 하루에 547mm의 강수량이 관측되었고 1991년 태풍 글래디스가 통과할 때 부산에서는 439mm의 일강수량이 있었습니다. 남한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1274mm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만한 양의 하루 강수량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한 선박과 인명피해가 흔히 나타납니다. 바람으로 인한 파도의 대략적 높이 M은 km/h의 단위로 나타낸 풍속값의 1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의 바람은 대략 10m의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두세 개 태풍의 직간접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의 통과가 전혀 없는 해와 7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친 해도 드물지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풍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평균 연간 피해는 각각 67명과 1천억 원 정도로 재산 피해액은 기상재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1950년 이후의 태풍 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준 것은 849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2,500여 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1959년 9월의 태풍 사라이고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힌 것은 약 5천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1987년의 태풍 델마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태풍의 발생과 구조를 살펴볼까요? 태풍은 열대의 해양에서 발달하는 강한 열대 사이클론입니다. 열대 저기압은 최대 풍속의 크기에 따라 세개 발달 단계로 세분되는데 최대 풍속이 17m/s 미만인 열대 저기압은 약한 열대 사이클론이라 하며 최대 풍속이 17에서 32m/s인 열대 저기압은 열대 폭풍이라 부릅니다. 최대 풍속이 33m/s 이상인 강한 열대 저기압을 태풍 또는 허리케인이라 합니다. 태풍 발생 지역들의 공통점은 해수면 온도가 27도씨 이상인 따뜻한 해수면 지역입니다. 이 따뜻한 해수면은 많은 양의 수분 증발을 통해 대기로 공급해주는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태풍은 열대 해양이라도 적도 해상에서는 발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적도에서는 지구 자전으로 인한 전양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형적 태풍의 크기는 대략 500km 정도의 직경을 보입니다. 태풍의 눈은 깊은 정난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모습이 흔히 벽으로 둘러싸인 모습과 비유되어 이 구름들을 벽구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대칭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동하지 않는다면 태풍 내 지상바람의 세기는 주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함수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이동하게 되면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태풍의 오른쪽 부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 가장 약한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태풍의 생애와 태풍에 의한 피해를 살펴볼까요? 태풍은 엄청난 양의 공기와 수분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와동이며 중심에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납니다. 주 에너지원은 수천만 톤의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되는 수문열입니다. 이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그에 의해 강한 대류와 기압 경도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의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강한 바람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풍은 수증기를 연료로 하여 작동하는 열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증기가 풍부한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풍 발달은 각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알거리에 있는 공기덩이의 접선 속도를 V라 하면 단위 질량의 물체가 갖는 각 운동량 RV는 일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구의 회전 때문에 절대 각 운동량의 보존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해일 피해,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태풍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